자, 19번이죠, 그죠? 자, 19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자, 문제를 잠깐 보면은, 지력 청량의 대상 중, 자, 밑줄을 긋습니다. 검사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니은으로 갔어요. 경계점을 지상에 동그라미 칩니다. 복원. 자, 옆에다가 쓰세요. 경계, 복원, 청량. 되죠? 경계, 복원, 청량.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지상구조물, 지형지물이 지문의 위치, 현황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시작. 지적, 현황, 청량. 이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검사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면은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암기를 다 했을 거거든. 맞다? 근데 그걸 글자를 경계 보건 이렇게 정확하게 써줄 수도 있고 그냥 보건자만 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2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풀잖아요. 24일이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무슨 기간? 검사. 그러면 24의 4분의 3은 18일이지 4분의 1은 6일이지 그러면 24일 중에 18일은 청량기간 6일은 검사기간. 맞죠? 네. 답은 몇 번이다? 2번. 요래 됐어요. 21번으로 갑니다. 21번은 쉬운 거니까 몇 번? 답은 5번이죠. 그죠? 5번. 자, 1번으로 갑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한 순서. 2번입니다. 등기의 순서 중 등기 기록 중 적었습니다. 같은 구 한 칸 밑에 순위 번호 옆에 다른 구 한 칸 밑에 접수 번호 오더와이더 5. 3번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적었습니다. 주등기 순위.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적었습니다. 등기한 순서.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지낼 때 적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번호.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죠. 그 5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의 대리권에 대한 경우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적었습니다. 해당 구. 여러분들 요렇게 푸세요. 자, 요렇게 보세요. 대지권 등기가 있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거든. 그럼 이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뭘란다? 그럼 여기서 요게 키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해당 구라는 말은 갑구 무슨 구? 그럼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거지.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에 하는 거, 을구. 그럼 요게 분쟁이 발생했단 말이거든.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면은 접수번호다, 순위번호다, 접수번호. 그러면 시험은 무조건 5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순위번호라고 쓰면 X, 접수번호라고 쓰면 O, 둘 중에 한 개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구분 건물 넣으면 접수번호다. 이래 버리면 되는 거지. 맞다? 맞지. 그렇죠? 22번입니다. 22번은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3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으로 갑니다. 등기상 병명서의 발급 청구는 적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밑에다가 전산화 이렇게 써놔놓으세요.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되지. 2번으로 갑니다. 대리인이, 자, 밑으로 갔습니다.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다가 밑줄을 긋고 위임장이라고 썼어요. 오더와이더 오. 세 번째 갑니다. 등기 기록 줄 것을.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그걸 줄 것이에요. 이해관계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서 답은 이겁니다.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지 글자가 같아 다르지.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마다 있다.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 발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죠? 네.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으로 갑니다.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밑줄을 긋습니다. 공동담화 목록 죽었습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오더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풀어야 되죠. 도면이 있다. 신탁 원부가 있다. 매매 목록이 있다. 공동 담보 전세 목록이 있거든. 목록. 그러면 내가 정리합니다. 이 네 개는 넓은 의미로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는데 의사표시를 해야 발급한다. 그러나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한다.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분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칠 때까지 자랐어요. 옆에다가 진행 중. 등기상 증명서에 발급하지 못하는 것이 동그라미 칩니다. 원칙.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등기가 진행 중에 있어. 그건 발급이 안 되지. 그런데 원칙이라는 말은 발급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라는 말은 그러면 현재 이 등기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걸 표시해가지고는 발급할 수마다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통과. 23번으로 갑니다. 23번에는 몇 번? 답은 1번이죠. 그죠? 건물 등기기로 동그라미 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죽었습니다. 접수번호 기록한다. OX다. X.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는 돼 있지.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 등기, 유용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이래 합니다. 표제부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감, 등기필 정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딱 정리합니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안 한다? 답은 따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개만 따갈게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거라. 오케이? 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됐죠? 그리고 옛날에 18회 때 시험 문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유무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진짜 이런 문제를 냈어요. 겁난다, 겁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유무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문제 냈어요. 그게 오다 이 말이에요. 왜?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요리해 보세요. 저는 있죠. 수업 시간에 자, 제일 건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부가 있다.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럼 이렇게 썼다는 말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2개잖아요. 그럼 내용이 같기 때문에 2개다. 다르기 때문에 2개다. 그럼 같으면 2개일 필요가 없지.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고 이게 O면 이거는 X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럼 이 등기부는 부동산 표시가 있고 무슨 관계? 권리. 맞죠? 네.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쓸게요. 요거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지. 맞죠? 네. 그럼 이렇게 나누었다, 안 나눴다? 나눴잖아요. 그럼 이건 표제부다, 표제바이다? 표제. 이거는 갑구, 무슨 구? 그러면 이거 2개입니다.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묻고 X지. 이거 O면 이거는 묻고 X지. 맞다?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죠.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소유권 외에는 용익권이 있으면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지. 또 2개 나누었잖아요.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고 이게 O면 이거는 X다. 맞다, 안 맞다? 그럼 공부하기가 엄청 쉽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표제부라면 표제부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갑골구에는 전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지?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평균 점수가 70점이거든. 그러면 무난한 겁니다. 맞죠? 시험장에 가서 제일 환상의 점수는 62.5입니다. 맞다?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그건 출제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점수는 62.5, 65점. 그리고 또 조금 더 여유롭게 하면 70점까지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1동 동그라미 치세요. 표제부 줄 것을 두고 전유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오더와이더 오. 3번입니다. 1동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의 표제부 상단에는 1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죽었습니다.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더와이더 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리 와보세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할 때 요 101동이 있고 1701호가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거든. 아파트는 갑구 을구를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개인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이다. 공동. 이거는 개인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공동 거예요. 공동 거. 우리는 주로 요거를 갖고 공부를 하지. 그러면 요거 1동이 있고 요거 전유 부분이 있지.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 정답입니다.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 2개. 이걸 다시 상하로 나누어야 안 나눠요? 상하로 나누지. 그럼 이제 정답입니다.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1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오더와이더 오.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시작 대지권의 표시. 그럼 요 2개를 딱 외워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에다가 하고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다가 하는 거라. 맞다. 4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부동산 5개 이상일 때 죽었습니다. 등기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관 위에다가 신청인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한다. 신청인이 작성한다. 등기관. 5개는 당연히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 와보세요. 아파트는 101동의 1700 표제부 갖고 올겁니다. 됐죠? 네. 그럼 요 101동의 표제부가 있죠. 요 표제부는 요거 한 개를 가지고 1701호, 1601호, 1501호, 1401호 한 개를 갖고 전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그냥 이게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통과. 24번으로 갑니다. 24번에는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갑을 병으로 매달려서 등기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죽었습니다.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을 신청할 때 동그라미 칩니다. 을은 절차법상의 등기의 권리라다. 오더와이더 오. 작년에 이걸 을을 병으로 고친 거예요. 그럼 병은 등기 권리다 이다 아니다? 아니지. 2번으로 갑니다. 갑 소유 부동산의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그 부동산의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는 죽었습니다. 갑이 등기 권리다. 죽었습니다. 을이 등기무다.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이것도 이제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럼 칠판을 대어 손을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림 안 그리고 할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을. 됐죠? 네.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병은 저당된 부동산 샀다, 안 샀다? 샀다. 저당권 껴안았다, 안 껴안았다? 이제 답입니다. 요 이제 저당권을 말소하는 겁니다. 저당권 말소. 그러면 답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 안 돼요? 돼.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 갑하고 병하고 말소할 수는 시작 없다. 우와, 통과. 3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동그라미 칩니다. 연장.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자. 이거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죽었습니다.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죽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그러나 환매는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러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등기가 원인무효에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은 권리자, 을은 의무자다. 오더와이더. 집 하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눈물이 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저 칠판을 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매매. 그럼 이건 소유권 이전이지. 맞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런데 이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이걸 문자로 해야 되는 거라.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하죠. 그럼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을은 의무자, 갑은 무슨 자? 권리자.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번은 보너스니까 몇 번? 근데 25번을 왜 이래 틀렸어요? 괜찮습니다. 자, 1번에 갑니다. 연세대학교 줄 것이에요. 학교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2번은 태아만 줄 것이에요.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서울특별시 강남구까지 줄 것. 이거는 시군구잖아요.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 아니다. 단체. 등기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5번입니다. 민법상 조합 줄 것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마지막에 동명의로 동민들이, 자, 좋겠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럼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 마을회관이라고 썼어요. 마을회관이죠. 그러면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럼 이걸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이름으로 해야지. 그런데 마을은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을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을 해서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정리하면 이랍니다. 마을은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한 마을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통과. 자, 26번으로 갑니다. 26번은 몇 번? 답은 3번이죠. 그죠? 자, 1번으로 갑니다.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주거서입니다. 등기 권리라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OX다. X. 자, 칠판은 괜찮습니다. 요리 와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사용자 등록해야지. 근데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등기를 맡겼어.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본인들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시작 없다.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사람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만 하면 된다. 본인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3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대한 전자는 미리 사용되는 사용되는 유효기간은 밑줄 긋습니다. 1년이다, 3년이다, 3년.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점에 대한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인감 증명, 밑줄을 긋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밑에다가 주민등록 등본 이러면 됩니다. 오더와이더 오. 자, 제가 다시 할게요. 4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OX다. X. 법인은 O.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다? X. 5번입니다. 사용자 등록에 죽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자, N은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전자문서로 사용자 등록 OX다. X. 밑에다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 보세요. 상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럼 3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이 됩니다. 그럼 10월 1일부터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 중에 연장하죠. 이때는 집에서 컴퓨터로 연장이 된다.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경과해 버리는 거라. 그때는 기간이 지났죠. 그때는 인터넷으로는 연장이 안 돼요. 등기소에 가서 다시 사용자 등록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글자를 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칠판을 봅니다. 출생이 있어요. 출생 신고가 있어요. 이걸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출생은 1월 2일 날 했다 이 말입니다. 출생 신고는 2월 1일 날 했어요. 날짜가 같아 다르다? 이건 뭐, 이런 걸 구별해야 됩니다. 절차법은 절차법은.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인감이라는 말은 자,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거든. 인감은 방문 신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 신청에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결론은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방문 신청에서만 있는 거예요. 요까지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 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럼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해야 되거든. 이때는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사용자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과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이해했어요? 네.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 없습니다. 통과. 됐어. 잘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27번은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줘서 1번에 봅니다. 상속 등기 전에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그래 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협의 분할에는 상속 등기 등기 원인 일자는 죽었습니다. 협의 분할 일자 이게 틀렸어요. 사망 일자를 쓰는 거예요. 사망 일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네요. 그죠? 목적이 있고 접수가 있고 등기 원인이 있고 권리자 기타. 지금 요 칸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너무 쉬워요. 자, 이리 와보세요. 갑, 을, 병, 정 이래 나오죠. 그러면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 3명이 상속 등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상속 등기를 하면은 이번에 소유권 이전 1월 2일 날 상속 이래 되지. 그럼 여기다가 을, 병, 정. 이해했어요? 네. 그럼 등기 원인은 시작 상속. 요 1월 2일은 사망일자지. 맞다. 맞지. 이해됩니다. 네. 그럼 요까지 이제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상속 등기 했어. 하고 난 다음에 3분의 1, 3분의 1, 3은 상속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장남한테 한 번 더 몰아줄 수도 있답다. 그럼 요때는 이의 뭐다? 1. 소유권 무슨 등기? 경정. 그래가 여기다가 2월 1일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요 2월 1일은 사망일자를 쓰느냐 협의분할일자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일자를 쓴다? 시작. 협의분할일자. 이 말은 여기서 상속등기하면서 이미 사망일자를 써먹었다 안 써먹었다? 써먹었으니까 여기서는 협의분할일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울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빨리 된다고 그러세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요리 올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럼 요거는 상속 등기하고 난 다음에 협의분할입니다. 그런데 상속 등기 안 했어. 안 하고 이럴 때 첫째, 둘째, 셋째거든. 첫째한테 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답다.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뭐다?
1월 2일 날 협의 분할로 인한 뭐 쓴다? 상소. 여기 누구로 쓴다? 그러면 요 날짜이죠. 요 날짜. 여기 무슨 일자? 사망일. 그럼 다시 합니다. 여기는 무슨 일자? 사망일자. 요런 내려오면 시작. 협의 분할 일자.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되죠? 그럼 요게 아까 전에 그냥 가벌병으로 오면 요게 시작. 상소. 가벌병으로 오면 세 사람이 상소겠죠. 그러면 시작. 상소. 한 명한테 재산을 몰아주면 시작.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소.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조건이 붙은 그것만 줄 것을. 유정을 위한 소인의 신청 정보에 죽었습니다. 조건이 성취된 날 오더와이더 오.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사망일자를 적으세요. 사망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유정도 유언장이죠. 죽어야 효력이 있다. 살아야 있다.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유정은 사망일자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진정명예복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오. 4번입니다.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 일자의 표시가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경우 신청 정보에는 죽었습니다. 법률 행위 일자. 오더와이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조금 있다 아직 그림 그리지 마세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러면 1월 2일 날 매매를 했지. 그럼 소유권 잃었는 게 해야지. 그러면 이번에 1월 2일 날 뭐라고 쓴다? 매매. 그러면 요 소유권 잃은 게 등기 원인은 요거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오지. 됐죠? 그럼 판결은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이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매월 며칠이다? 1월 2일 매매. 그러면 판결서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문자로 쓸게요. 필기는 요거를 필기를 해야 됩니다. 문자로 씁니다. 요거는 법률 무슨 일자 시작 행위 일자. 요거는 시작 법률 행위. 요거는 판결 무슨 일자 선고 일자. 요거는 확정 판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 쓴다는 거 이해하겠죠?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은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시작 법률 행위. 원인 일자는 시작 법률 행위 일자. 다시 할게요. 시험에는 원인은 매매일이 하는 게 아니고 매매의 상위 개념이 뭐고 계약이잖아요. 계약의 상위 개념이 뭐고 법률 행위잖아요. 다 큰일 났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아니, 지금 정리를 할 때 다시 합니다. 판결서에 이게 나와 있다면 요거를 쓴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됩니다. 등기 원인은 시작 법률 행위. 원인 일자는 시작 법률 행위 일자. 근데 판결서에 이게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거를 써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등기 원인은 시작 확정 판결. 원인 일자는 시작 확정 판결 선고 일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는 했다 안 했다? 그럼 필기를 하려면 요거를 써놔놓으면 돼. 그러면 이거는 쓸 필요가 없지. 이거를 써놓으면 나중에 나와 있다면 이거 써라. 안 나와 있다면 이거 써라. 이거잖아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다 안 맞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수용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수용의 개시일 오더와이더 30회 때는 이렇게 썼어요. 수용의 재결일 이랬었어요. 오덱스타 X 수용의 개시일 통과. 자, 28번 맞추면 합격입니다.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여러분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저는
절차법을 강의를 하거든. 그래서 이 순서를 엄청 중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이래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법에 있잖아요.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개를 배우거든. 1, 2, 3, 4, 5, 6, 7. 그러면 1번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 많이 들어봤죠? 네.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때 가등기 명의인이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를 보세요. 등기필 정보 멸실이거든. 그럼 제가 이거 엄청 쉬운 말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면 이렇게 따라가세요.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재발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 직접 등기소에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직접 등기소 갈 때 빈손으로 가야 된다? 인감을 떼 가야 된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아니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되면 재발급 안 된다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소 직접 가서 본인이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빈손으로 가야 된다. 본인을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인감. 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오세요. 이거는 확인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요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이건 다 벌써 나왔다 안 나왔다? 여러분들 항상 상속이잖아요. 애매하지 않다? 전원이 도장 찍어야 된다, 안 찍는다? 찍어요. 그럼 전부 다 인감 첨부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동의서, 성낙서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인감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자, 답은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만 나누면 되는 거라. 그러면 요 세 개. 요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요 두 개거든. 이 두 개는 벌써 답이 나와있다, 안 나와있다? 빨리 나와있다고 그러세요. 나와있죠? 자, 그럼 이제 답입니다. 이 세 개. 공정을 받아갔어. 인감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야 돼. 이거 공정 받았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됐죠? 공정 받으면 인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 것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1, 2, 3 하고 요거다. 몇 번? 6번. 그럼 여러분들 자 잠깐 보세요. 다 세 가지로 할게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그럼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라. 어디와이다? 요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이거 들고 공정사무소에서 공정 받아왔어. 그럼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그럼 다시 이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이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라. 어디와이다? 그런데 상속인이 등기할 수 있지.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있지. 그럼 누구 것도 가져오라? 두 개가 들어간다. 대리인 것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자 우리 공시법 수업할 때 제 손을 보세요. 자 보세요. 성소환 등기무자, 채권자, 대위신청, 직권 벌어는 게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다시 했죠. 쉬운 거 할게요. 지번 변경, 촉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의 등기, 무자,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필 정보 부직 항상 같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래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했죠.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익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담보잖아요. 그럼 답은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개 쓰고, 오케이? 네. 요것만 하나 추가시키면 되라. 그러면 다른 거 들어오면 그게 답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몇 번이에요? 28번에서 3번, 4번 둘 중에 한 개를 답으로 골랐다면 이해해. 그러나 1번, 2번, 5번을 답으로 골랐다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거잖아요. 맞다 안 맞다? 공부하는 방법 됐죠? 네. 좋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이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 이겁니다. 동그라미 5번이 이거지. 다시 할게요. 맞네. 5번이 이거지. 5번이 이거. 맞아요? 네. 그러면 협의분할이라는 상속등기는 이거지.
맞죠? 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지. 자, 29번으로 갑니다. 29번에는 몇 번? 답은 4번이죠. 그죠? 이거는 쉬운 거니까 4번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가비열에게 소유권에는 가등기라는 병에게, 자, 죽었습니다. 가등기를 잊어. 이거 줄 거야 돼요. 가등기를 잊어. 할 때, 본등기 할 때 병은 등기 의무자다. 오덱스다. X. 병은 시작. 권리자. 권리자. 2번입니다. 등기 신청에 죽었습니다. 각하 결정. 죽었습니다. 제3자 끝에 있다. 오덱스다. 자, 요렇게 푸세요. 요렇게 푸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각하 결정이 있고 등기 실행이 있어요. 이렇게 딱 풀면 되죠. 각하 결정의 제3자, 자, 이렇게 됐죠. 다, 이렇게 됐죠. 자, 당연합니다. 각하 결정의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등기 실행의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법을 다시 할게요. 요 제3자는 가장 옆에다가 썼어요. 무슨 관계를 쓴다? 이해관계는. 아,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냥 제3자도 제3자고 이해관계인도 무슨 자고? 제3. 그 이해관계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각하 결정이죠. 등기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등기가 안 됐으니까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됐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권리 질권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가벌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을병이니까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좀 전에 대답이 좀 애매모호했어. 알았다 몰랐다?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항상 요거거든. 그 옛날에는 시험에 낼 때 그냥 이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럼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타 엑서. 인감증명서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오. 다시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뭐다? 오. 인감은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돼. 다시. 인감은 의무자가 제출하는데 소유자가 붙어야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맞아.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뭐다? 있지. 그러면 요게 요리로 갈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자거든. 저당권자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일이 가잖아요.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소유자는 누구다? 저당권에 질권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지? 소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4번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요. 옆에다가 썼어요. 지분. 옆으로 갑니다. 신청을 이전되는 죽었습니다. 지분. 그러면 5번으로 갑니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를 해놓게 죽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 밑에다가 사무원.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변호사 법무사가 직접 등기로 갑니까? 여직원이 갑니까? 여직원. 30번으로 갑니다. 30번은 몇 번?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요리로 오세요. 자.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랍니다. 자, 글자를 보세요. 보존 등기. 글자를 보세요. 직권 보존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자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는 법에서 두 개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거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 거꾸로 풀어야 돼요. 처분의 제한이죠. 그럼 처분의 제한은 잡으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게 처분의 제한이다. 그럼 답 내놓고 할게요. 압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해당하냐를 설명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 보존등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법원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압류는 법원에서 들어갑니까? 세무서에서 들어갑니까? 그럼 세무서에서 들어가니까 안 된대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1번은 기억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밑줄을 긋습니다. 과세관청 OX다 X.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되는 밑줄을 긋습니다. 압류 등기. 니은입니다. 미등기 토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법원 동그라미 칩니다. 소유권 동그라미 칩니다. 처분의 제한. 오더와이더 요게 요거잖아요. 3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변경등기. 칠판을 보세요. 여기 변경등기 있다 없다? 그럼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3번 리얼에 미등기 주택에 죽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오더와이더 5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기록에 밑줄을 긋습니다. 가등기 이걸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등기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밑에다가 썼어요. 소유권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유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에. 오케이? 네. 자, 31번으로 갑니다. 31번에는 몇 번? 5번을 먼저 가볼게요. 5번에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3번, 5번을 묶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국가.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시장, 군수, 구청장.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자, 1번으로 갈게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자, 확인 판결 줄 것이에요. 하나는 것은 아니며, 죽었습니다. 형성 판결, 죽었습니다. 이행 판결. 도의에 해당한다. 오더와이더 답은 이겁니다. 보존 등기할 때 판결은 제한이 없어요.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일부 지분만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소유권 확인 판결하여 밑줄 그세요. 부동산 전부 여러분들 지분만의 판결서를 받았는데 전부에 등기할 수는 시작 없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당해 부동산의 보존 등기 신체 소유권은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주세요.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4번. 3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통과. 한 장을 넘길게요. 32번으로 갑니다. 32번에는 몇 번?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번으로 갈게요. 수용의완 소유의 그 부동산에 자 적었습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자르세요. 그래가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1.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지역권의 등기 2번이라고 썼어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오덱스타?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답은 요거죠, 그죠? 답은 요겁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을 하면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거든. 하는데 안 하는 거는 3개죠, 3개. 그러면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여기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는 거예요. 지역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두 번째 갑니다. 토지 수용에 죽었습니다. 재결의 실효.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을 인한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말소 등기. 한 칸 밑에 피수용자 동그라미 칩니다. 단도 끝에 있다. 오덱스타 X.
XX.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됐죠. 소유권 이전이냐, 소유권 이전의 말소냐, 이 말이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시작,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시작, 공동. 그러면 2번에는 공동신청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4번으로 갈게요. 4번. 수용으로 인한 밑줄을 긋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러면 OX다. X. 없다가 아니고 시작, 있다.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한 사업 수행자 의리 수용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을명의로 승인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수용의 개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기원할 수 있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다, 이다.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 5번 됐죠. 33번입니다. 몇 번? 이걸 틀렸다 이러면 진짜 섭섭한데. 자, 괜찮습니다. 뭐 아직까지 2주 남았다, 안 남았다? 자, 33번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수탁자의 신탁자 해당 부동산의 권리 이전의 신청과 동그라미 칩니다. 동시 오더와이더 오. 신탁 등기 중 수탁자가 갑가령에 등기하는 신탁자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합유 오더와이더 오. 옆에다가 공유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시작 합유. 그럼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죽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 오더와이더 오. 제 손을 봅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었어요. 4번입니다.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뜻의 등기 중 함께 죽었습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오더와이더 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신탁자 일부가 처분돼 권리 이전과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나 자 죽었습니다. 각기 다른 순위번호 OX다 X.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여기서 꼭 외울 때 신청 정보 순위번호 요래 나오죠.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신청서는 몇 개? 하나. 그럼 순위번호도 몇 개? 하나.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조심합니다. 신탁 원부가 나오죠. 그럼 신탁 원부는 부동산에 10개다. 그럼 신탁 원부는 1개다, 10개다? 10개. 그것만 딱 공부하면. 그럼 키는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신탁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하든 변경 등기를 하든 말소 등기를 하든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래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우와, 잘하고 있습니다. 자, 34번으로 갈게요. 34번은 몇 번? 여러분들 답은 3번인데 근데 왜 이리 많이 틀렸어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까지 보름 남았다, 안 남았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 지상권 설정에 밑줄을 긋습니다. 목적, 밑줄을 긋습니다. 범위,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지상권은 죽었습니다. 일필의 토지 특정 일부.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야 안 돼요? 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 그 범위가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일부.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대상 OX다 X. 도면이지 도면 지적도. 여러분들 토지의 일부이라면 지적도. 그건 틀리면 안 되는데. 맞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밑줄을 긋습니다. 지상권 이전. 자, 지상권 이전이니까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그럼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5번으로 갑니다. 동일 토지의 지상권이면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밑줄을 긋습니다. 구분 지상권. 따로 등기할 수 있다. 옆에다가 잠깐만 해볼게요. 구분 임차권이 있어요. 그럼 답만 딱 합니다. 우리 법에는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됩니다. 구분 임차권은 법에 없습니다. 혹시 구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X입니다. 옛날에 기출문제 한번 떴더라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좀 쉬겠습니다.